일본의 놀이 학자들하고 교류를 하는데 그 사람들도 그게 위안부 놀이다 이렇게 꽤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한 건데 갑자기 위안부 놀이다. 완전히 이거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, 진짜. 예, 저도 아주 어릴 적에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. 물론 자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동네 꼬마 친구들과 함께 이런 놀이를 했었고요. 그런데 이 노래 저도 지금도 다 외웁니다.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. 그런데 이 노래가 위안부 강제 모집을 묘사한 노래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.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. 어제 SBS 8시 뉴스에서 이 소식을 보도한 SBS 보도국의 인태호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 내용 어떻게 취재하게 된 겁니까? 이 기사는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몇몇 그 민속 학자들이 이 우리 집에 왜 왔니라는 이 놀이가 그러니까 좀 위안부와 좀 관련이 있다.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이제 제기를 해왔고 이분들이 최근에 그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.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했다. 예, 이 노래가 교과서에 실렸는데 근데 내용 자체가 부적절하니 교과서에서 빼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것이 이제 좀 언론에 이 조명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관심사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. 그러면 연기 향토박물관의 이명수 관장도 우리 임태우 기자가 직접 만나서 취재를 해봤습니까? 네, 이 문제 그렇습니다. 제기했던 네, 분 중에 한 그렇습니다. 분이죠. 네네. 그분의 주장은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? 그러니까, 근거가 있는 겁니까? 네, 이분은 뭐 제가 이제 만났을 때는 이분이 그러니까 이거와 이제 관련한 자료를 약 800페이지 정도 되는 어떤 예. 사료를 모았다라고 이제 보여주시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근거는 뭐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우리 집에 왜 왔니라는 이 놀이 자체가 시작이 된 게 일제 강점기 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놀기 시작을 했고 또 이 노래 자체가 일부가 그 강제 동원을 묘사하고 있고 또 이 노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, 베트남에서도 이제 불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마침 그 지역이 보면은 일본군이 과거 이제 주둔했던 지역과 일치한다. 이런 좀 유사성을 봤을 때는 이 노래가 이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묘사하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또 예. 일본의 학자들도 그렇게 일부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일본의 학자들도 일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? 네. 아, 일본 학자들도? 네네. 예. 그러면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명수 관장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일본 놀이가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위안부 놀이, 또 하나는 전쟁 놀이, 또 하나는 사형 놀이라고 그래서 아이를 세워놓고 돌멩이로 쳐 죽이는 놀이도 있거든요. 일본이 1568년도에 만들어진 그 제도에 의해서 그 일본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 불렀던 노래거든요. 그게 위안부 놀이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도 얘기를 해요. 이게 말이죠.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위안부 놀이다. 이렇게 일본 사람들도 이야기를 해요. 혹시 일본에도 이런 비슷한 노래가 있습니까? 예, 일본에도 그 비슷한 게 있긴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이름이 하나 이치몬메라는 이제 노래인데 이것이 어떤 그 놀이의 형태와 그 형태를 이제 보면은 우리는 비슷합니다.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두 줄로 늘어서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서로 예. 이제 힘겨루기를 하듯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이제 새를 과시하고 그 상대편 이제 아이를 이제 데려오는 한 명씩 데려오는 이제 그런 새 싸움을 하는 놀이가 이제 서로 비슷한데 이것이 좀 일본의 그런 놀이를 우리나라에서 가져온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.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,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집에 왜 왔니와 방금 인태우 기자가 설명해드린 일본의 동요라고 할 수 있겠죠. 이 노래를 비교해서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우리 집에 왜 왔니입니다.
이 하나이치 몸매는 이 몸매가 일본의 과거 화폐 단위라고 하는데요. 일본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. 우리 집의 외환리와 하나이치 몸매와의 연관성이 과연 있는 건지 들어보겠습니다. 하나라는 것이 그 코치고요. 이치몸매라는 것은 그 요금을 말합니다. 사르겠다라는 사람하고 사겠다라는 사람 사이에서 있는 이야기가 노래가 돼가지고 또 아이들의 놀이가 됐어요. 졸음의 요성을 듣단다라는 이야기고, 그리고 인신매매에 관한 내용이 이 근저에 갈려 있다. 이런 것만 알려져 있는 부분이죠. 보통 일본 사람들은 모르고요. 이것을 그 전문적으로 조금 연구하는 사람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전례에 대해서 좀 알고 있죠. 이 위안부 문제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. 그러나 이것은 그 일본에서 아주 전통적인 아주 옛날부터 있는 그 노래이기 때문에 그 위안부 문제는 그 전쟁기 그리고 1930년대 이후에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일본에 있었다라는 면에서 위안부 문제가 기원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. 교수님도 보면은 연관성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반드시 또 그렇다. 어떤 일본의 하나이치 몸매라고 하는 이 노래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또 어렵다.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교육부가 조사하겠다고 합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교육부가 이제 다양한 이제 전문가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과연 이 노래가 정말 이 위안부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은 뭐 다른 유래가 있는 것인지 좀 그런 부분들을 지금 듣고 있는데요. 일단 최근에 아마 좀 조만간 좀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아서 관련 협의체를 이제 구성할 계획입니다. 예, 임태우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인식과 판단에 위안부와 연관 있는 노래다라고 하는 주장에 반대 의견을 제기하시는 분의 이야기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려야 되겠습니다. 한번 들어보시죠. 특정한 놀이가 특정한 나라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. 후원이, 칠견이, 뭐 바둑이 중국에서 온 거죠. 그런 식으로 해서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화됐어요. 그 지역에 맞으면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소멸하는 그런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. 예, 다 들어보셨죠? 임태우 기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. 우리 집에 왜 왔니? 많은 분이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큰 충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교육부가 전문가들 다 불러 모아서 확실하게 따져봐서 이 노래가 정말 그런 위안부 강제동원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국민에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.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.